당연하게 사용하는 물건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꾼 혁신적인 발명품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 자, 오늘도 부곡초 학포 분교장 이도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위대함을 잊고 살았던 발명 이야기, 하지만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야기로 찾아온 발명 선생님 이도현입니다. 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는 어떻게 특별하게 하셨어요? 아니면 평범하게 이렇게 맞으셨어요? 늘 가족들이랑 하는 것처럼 일출 보러 보셨군요. 네, 보고 역시 부지런하세요. 소원도 비셨죠? 네, 여러 개 빌어서 다 이루어질지 이루어질 겁니다. 네, 한 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2026년의 첫 시간 어떤 발명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제 아내가 늘 강력 추천하는 주제인데요. 네. 네, 사람의 생각을 대량으로 생산해낸 발명.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기술이죠. 머릿속에만 머물던 생각을 종이에 옮겨 세상 끝까지 퍼지게 만든 발명, 바로 인쇄술입니다. 오, 인쇄술. 아니, 인쇄술이 어떤 면에서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발명일까요? 네, 단언컨대 엄청납니다. 예. 인쇄술은 단순히 책을 많이 찍어낸 기술이 아니라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 발명인데요. 인쇄술 이전에는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 수도사가 이제 몇 달, 몇 년 동안 손으로 일일이 이제 베껴 써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과 맞먹었었고요. 지식은 왕과 성직자, 소수 이제 학자들의 전유물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지식은 처음으로 사람들 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 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귀한 보물 같았던 이제 그 시절 생각하면, 그러니까 소수만의 어떤 전유물 같았던 그런 지식을 이제 대중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게 만들었던 그 인쇄술인데요. 자, 그렇다면 인쇄술 언제 누가 만들었을지 역사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양에서는 보통 15세기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를 인쇄술의 발명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텐베르크의 진짜 대단함은 이제 금속 활자와 잉크 그리고 압착식 인쇄기,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 결과 성경을 수백 권, 수천 권 찍어낼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지식 독점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니, 구텐베르크가 이제 이름이 귀에 익숙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인쇄술 굉장히 빨랐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꼭 짚고 가야 하는데요.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입니다.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체 요절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고 있죠. 네. 이제 금속 활자 기술의 시작은 이제 고려, 인쇄를 산업으로 폭발시킨 건 구텐베르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금속 활자의 기술의 시작은 우리다.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게 왜 고려와 조선의 인쇄술은 그럼 서양처럼 이게 사회 전체를 뒤흔들지 못했을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인쇄를 했느냐인데요. 네. 구텐베르크는 개인이었던 것과는 반대로 고려와 조선의 인쇄는 국가가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국가 공식 출판 인쇄 기관인 전교시라는 이제 관청이 있었고요. 네. 조선에서도 책을 찍을 수 있는 곳은 국가기관, 관청, 사찰, 서원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려와 조선시대에서의 책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왕가, 양반 그리고 관리들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시절 이제 책을 거의 접하지 못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책은 거의 이제 개인적인 문집이나 족보 정도였고요. 네. 출판권 자체가 완전히 국가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인쇄술은 기술적으로는 이제 앞서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닫혀 있었던 인쇄술이었죠. 그래요. 하지만 반면 구텐베르크라는 개인이 한 사람이 발명한 인쇄술은 달랐던 거군요. 네, 완전히 달랐죠. 구텐베르크는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죠. 사람들은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상, 최신 지식, 과학과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중이
똑똑해진다는 건 권력자의 말만 믿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인데요. 네. 이게 바로 왕과 귀족의 시대에서 시민과 민주주의의 시대로 넘어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돈을 벌기 위한 발명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인쇄술을 총보다 증기기관보다 더 중요한 발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래요. 인쇄술은 인류 역사 전체를 바꿔놓은 별명이다. 근데 인쇄술이 인간 자체도 바꿨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쇄술은 단순히 책을 늘린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과 기억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발명입니다. 인쇄술 이전에는 책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든 걸 외워야 했죠. 네. 그래서 중세학자들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책에 있잖아. 그래서 실제 당시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인쇄술 때문에 인간의 기억력이 퇴화한다면서 이 기술을 위험한 발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쇄술은 인간을 덜 똑똑하게 만든 게 아니라 기억에 쓰던 에너지를 생각과 판단에 쓰게 만든 발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변화는 교육 방식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책이 귀하던 시절에는 모두가 다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공정한 시험 자체가 좀 불가능했죠. 네. 하지만 이제 인쇄술로 같은 교과서, 같은 문제, 같은 기준이 가능해지면서 시험 성적, 등급이라는 이런 제도도 처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쇄술 덕분에 처음 가능해진 공정한 평가의 도구였었죠. 정리하면 이제 인쇄술은 인간의 기억 방식을 바꾸고 배우는 방식을 바꾸고 평가하는 방식까지 바꾼 인간 자체를 재설계한 발명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고 보면 그 인쇄술이 인터넷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인터넷은 인쇄술의 직계 후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인쇄술이 생각을 복제를 했다면 인터넷은 생각을 실시간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나 정보 과잉 이런 조작 문제도 사실 500년 전 이제 인쇄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똑같이 겪었던 혼란인데요. 우리는 인류가 처음 인쇄술 앞에 던졌던 질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마주하고 있는 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인쇄술 인터넷이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또 퍼뜨리는 그런 기능도 동시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네요. 자, 오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책이란 게 참 다르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식은 숨길수록 권력이 되고 나눌수록 문명이 됩니다. 한 줄의 문장이, 한 권의 책이, 한 번의 인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인쇄술은 증명을 했습니다. 책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라 인류가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만든 가장 오래된 네트워크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책 한 권을 펼칠 때, 프린터기를 사용하실 때 그 안에 글자들이 수백 년을 건너 여러분께 도착했다는 사실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상을 바꾼 발명 오늘은요. 생각을 대량 생산한 발명 인쇄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도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생활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위대한 발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이은하 하늘사탕 잉크처럼.